얼마 전 서울 양천구에 사는 65살 박정혜님은 20살 때부터 알고 지낸 친구 이선영님과 함께 제주도로 여행을 다녀왔다고 합니다. 오래된 친구와 오랜만에 떠나는 여행이라 마음이 설레었지만 정작 여행을 마치고 돌아온 뒤에는 생각지도 못한 피로감과 서운함만 남았다고 합니다. 일정 하나를 정하는 데에도 서로의 의견이 미묘하게 달랐고 식사 취향과 이동 속도에서도 작은 차이가 계속 쌓이면서 둘 사이의 분위기는 조금씩 어색해졌다고 합니다. 하루는 이선영님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정희야, 나 조금만 쉬었다 가면 안 될까? 그 말을 들은 박정희님은 괜히 자신이 여행에 방해가 된 건 아닌지 마음이 무거워졌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친구와 함께 떠나는 여행이 즐겁기만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나이가 들수록 이런 작은 차이들이 더 크게 느껴지고 평소에는 아무렇지 않던 부분도 여행지에서는 마음의 짐이 될 때가 많습니다. 고령층 여가 활동 조사에서도 55살 이후 여행을 함께하는 대상이 크게 줄어드는 이유가 바로 이런 갈등과 피로감 때문이라고 나타났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오랜 친구와의 여행이 기대와는 다른 기억으로 남았던 적이 있으신가요? 영상을 이어가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해주세요. 작은 클릭 하나에 행운과 평안이 여러분의 가정에 깃들길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 중 마음에 닿은 부분이 있었다면 댓글로 숫자 1을 남겨주세요. 오늘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나이가 들수록 친구와 함께 움직일 때 생기는 작은 차이가 여행에서는 훨씬 크게 느껴진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앞서 이야기했던 65살 박정혜님과 64살 이선영님의 제주도 여행이 바로 그런 예였습니다. 두 사람은 40년 가까운 시간을 함께한 오랜 친구였지만 정작 여행지에서는 서로의 속도와 생활 리듬이 다르다는 사실이 의외로 크게 다가왔다고 합니다. 첫날만 해도 즐거웠지만 둘째 날 오후부터 조금씩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박정혜님은 활발히 돌아다니며 여러 곳을 보고 싶어 했지만 이선영님은 평소 무릎 통증이 있어 오래 걷는데 어려움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날 오후 박정혜님은 산책 코스를 더 가보자고 제안했고 이선영님은 잠시 고민한 뒤 조용히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정희야, 미안한데 나는 여기까지만 할게. 조금 쉬고 싶어. 그 말을 들은 박정희님은 순간 당황했다고 합니다. 여행 일정의 반 이상을 남겨둔 상황에서 서로의 체력 차이가 이렇게 크게 작용할 줄 몰랐기 때문입니다. 이후로도 사소한 의견 차이가 계속 생기면서 두 사람은 서로에게 눈치를 보게 되었고 말투에도 미묘한 거리감이 생겼다고 합니다. 실제로 한국관광공사의 중장년층 여행 만족도 조사에서도 체력 차이로 인해 일정이 어긋나거나 분위기가 어색해졌다는 응답이 절반 가까이 차지합니다. 친구와라면 괜찮을 거라고 쉽게 생각하지만 나이가 들면 체력과 컨디션은 하루하루 달라지고 조용히 쉬고 싶은 순간과 활발하게 움직이고 싶은 순간이 크게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갈등이 생기는 이유는 서로의 속도가 다르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못해서가 아니라 친구에게 부담이 되지 않으려고 계속 맞추려다 보니 마음속에 작은 피로가 쌓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박정혜님도 당시를 떠올리며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내가 계속 맞추려고 하다 보니 여행이 즐겁지 않았어. 오히려 내가 누군가에게 짐이 된 것 같은 기분이 들었어. 이처럼 친구 사이에서는 평소엔 숨겨져 있던 작은 차이가 여행이라는 낯선 환경 속에서 갑자기 드러나기 쉽습니다. 특히 노년기에 접어들면 체력이나 생활 리듬의 차이는 더 민감하게 느껴지고 그 차이가 서로에게 부담이 되며 여행의 흐름을 흔들게 됩니다. 이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여행을 떠나기 전에 서로의 속도와 기대치를 솔직하게 나누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하루에 몇 시간씩 걸을 수 있는지,
오후에는 쉬는 시간을 갖고 싶은지, 식사 시간은 어느 정도로 맞출 수 있는지 미리 이야기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일정 전체를 함께 움직이기보다 한두 시간은 각자 여유를 갖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요즘은 여행지에서 혼자 커피를 마시거나 조용히 산책을 즐기는 시간을 일부러 넣어두는 분들도 늘고 있습니다. 사람에 따라 이런 과정이 번거롭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친구와 가는 여행인데 굳이 많은 것을 사전에 조정해야 할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서로의 생활 방식과 체력 차이는 피할 수 없는 현실이고, 이 부분을 미리 이해하고 준비한 여행이 오히려 평온하고 편안한 기억으로 남게 됩니다. 결국 박정희님은 이번 일을 통해 아무리 오래된 친구일지라도 여행에서는 서로의 다름을 따로 인정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행복한 여행은 함께 모든 시간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속도를 존중해주는 데서 시작된다는 사실을 조용히 느끼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로, 여행에서 가장 민감하게 작용하는 것이 바로 돈 문제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소비 기준은 더 다양해지고 돈에 대한 감정도 예민해지기 때문에 작은 금액 차이도 마음에 오래 남는 경우가 많습니다. 67살 김수란님의 이야기가 그 대표적인 사례였습니다. 김수란님은 36해를 알고 지낸 친구와 전라남도 일대로 3박 4일 여행을 다녀왔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서로 웃으며 비용을 나누자고 이야기했지만 막상 현장에서 하나하나 계산하려다 보니 생각보다 부담스러운 순간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숙소 비용은 반반 나눴지만 식사를 할 때마다 가격대가 달랐고, 카페나 간식처럼 작은 지출은 누가 냈는지 기억하기도 어려웠습니다. 여행 둘째 날 점심 식사 후 친구가 약간 불편한 표정으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수란아, 이번에는 네가 계산하는 게 어떨까? 내가 아침에 냈잖아. 김수란님은 머뭇거리며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그랬지, 그런데 금액이 조금 차이 나니까 같이 정리해보자. 짧은 대화였지만 그날 오후부터 둘 사이의 분위기는 훨씬 조심스러워졌다고 합니다. 서로가 누군가에게 부담이 되고 싶지 않았기에 더 신경을 쓰게 되었고, 결국 여행의 절반이 남은 시점에서 두 사람 모두 마음이 편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실제로 한국소비자원의 여행 관련 분쟁 통계를 살펴보면 중장년층의 여행 불만 중 상당수가 비용 문제와 관련되어 있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지출의 크고 작은 부분에서 오해가 생기기 쉽고, 여행에서는 짧은 시간 동안 많은 결정을 내려야 하다 보니 금전적인 감정이 섬세해지기 때문입니다. 노년기의 돈 문제는 단순한 계산의 문제가 아니라 상대에 대한 신뢰와 배려의 문제로 이어집니다. 김수란 님도 여행을 마치고 돌아온 뒤 서로에게 조금 더 솔직했더라면 이런 어색함은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당시를 떠올리며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친구는 친구고 돈은 돈인데 그걸 분명하게 정하지 않으니까 자꾸 눈치를 보게 되더라고. 이런 상황을 예방하려면 여행을 준비하는 단계에서부터 비용 기준을 명확하게 정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숙소는 어느 정도 가격대까지 가능한지, 렌터카나 대중교통 중 어떤 방식을 사용할지, 식사는 대략 어떤 수준으로 맞출지 등을 미리 정해두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큰 비용은 반반 나누고 작은 지출은 번갈아 계산하는 방식도 실용적입니다. 또는 총액을 예상해 여행 전 공동 경비를 모아두는 것도 깔끔한 방법입니다. 일부 사람들은 금전 이야기를 먼저 꺼내는 것이 어색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오랜 친구에게 돈 이야기를 세세하게 하는 것이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노년기의 여행에서는 이런 배려가 오히려 더 큰 편안함을 만듭니다. 필요한 이야기일수록 여행 전 단계에서 나누어야 여행 내내 신경 쓰지 않고 움직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김수란님의 경우도 여행이 끝난 이후에
이런 사실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만약 다음에 다시 친구와 여행을 간다면 첫날 만나기 전에 비용에 대한 기본 원칙을 정리하고 서로의 생각을 확인하는 시간을 꼭 만들겠다고 마음먹었다고 합니다. 여행의 즐거움은 자유로운 시간에서 나오지만 그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는 금전적인 부분을 명확하게 정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조용히 깨달은 것입니다. 세 번째로, 여행에서는 건강 상태의 차이가 예상보다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평소에는 잘 드러나지 않던 작은 불편함이나 통증이 여행지에서는 갑자기 심해질 수 있고, 그로 인해 일정이 크게 흔들리거나 동행한 사람에게 부담을 줄 수도 있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하루의 컨디션이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여행 중에는 그 차이가 더 민감하게 다가옵니다. 70살 최영애님의 경험이 이를 잘 보여줍니다. 최영애님은 오랫동안 알고 지낸 친구와 함께 경상남도 지역으로 2박 3일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평소에는 특별한 건강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지만 여행 첫날부터 친구의 컨디션이 크게 흔들렸다고 합니다. 기온 변화와 긴 이동으로 피로가 몰려와 갑자기 두통과 어지러움이 생겼고 결국 예정했던 일정을 모두 진행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저녁 친구는 침대에 누운 채 조용히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영희야, 미안해. 나 때문에 네가 하고 싶은 걸 못한 것 같아서 마음이 불편해. 그 말을 들은 최영희님은 마음이 복잡했다고 합니다. 친구의 몸이 걱정되면서도 동시에 그 말이 주는 묘한 미안함이 크게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그 후로도 날씨가 흐리면 관절이 아파지고 잠을 제대로 못 잤던 날은 기운이 없어 움직이기 어려웠습니다. 결국 여행의 절반 이상을 숙소 근처에서 보내야 했고 두 사람 모두 마음이 가벼웠다고 말하기 어려운 여행이 되었다고 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고령자 진료 통계에서도 여름과 겨울처럼 온도 차가 큰 계절에는 65세 이상 환자의 응급실 방문이 크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여행은 일상보다 훨씬 움직임이 많고 환경이 계속 바뀌기 때문에 작은 변화에도 몸이 더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건강 상태의 차이는 잘못하면 서로에게 불편함을 주는 상황으로 이어집니다. 아픈 사람이 미안해하고 괜찮다고 말하는 사람은 어쩐지 불편함을 느끼게 됩니다. 이것은 어느 한쪽이 잘못해서가 아니라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생기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여행을 떠나기 전 자신의 몸 상태를 정확히 알고 서로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여행 중 갑작스러운 건강 문제를 줄이기 위해서는 몇 가지 준비가 필요합니다. 먼저 출발 전 최근의 건강 변화를 서로 공유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 혈압이 자주 오르는지, 무릎 통증이 있는지, 장시간 이동이 괜찮은지 등을 미리 알려두면 갑작스러운 상황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하루의 일정에 여유 시간을 넉넉하게 넣고 무리한 이동이나 장시간 걷기를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행의 속도를 둘 중 한 사람에게 맞추기보다 그날의 컨디션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두 가지 일정 정도를 준비해 두는 것도 현명한 방법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몸이 조금 불편해도 함께 온 상대에게 부담을 주지 않으려고 참고 움직이려고 합니다. 하지만 이런 방식은 결국 더 큰 불편을 만들어 여행 전체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여행에서는 솔직함이 가장 큰 배려가 될 때가 많습니다. 서로의 몸 상태를 인정하고 조용한 휴식 시간을 포함하는 여행이 오히려 더 편안하고 기억에 남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영희 님도 여행이 끝난 뒤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서로 괜찮은 척하느라 힘들었어. 아무 말 없이 참고 움직이니까 오히려 더 지치더라고. 그 말에는 나이가 들수록 건강이라는 요소가 여행의 중심이 된다는 깨달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결국 여행은 체력과 건강이 받쳐줄 때 즐겁습니다. 누구보다 편해야 할 나이가 되었을수록 서로의 몸 상태를 인정하고
그에 맞추어 움직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편하게 쉬어갈 수 있는 여행이야말로 노년기에 가장 어울리는 여행이라는 사실을 조용히 기억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네 번째로, 생활 리듬과 식습관의 차이는 여행에서 눈에 보이지 않던 갈등을 조용히 드러낸다는 점을 알아야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각자의 생활 패턴이 더 뚜렷해지고 아침과 저녁의 활동 방식도 크게 달라집니다. 평소에는 잘 느끼지 못하던 이 차이가 여행이라는 낯선 환경 속에서는 하루 종일 함께 움직여야 하기 때문에 더 선명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66살 윤경자님과 친구 유미정님의 여행 이야기가 그 한 예였습니다. 두 사람은 젊을 때부터 가까운 사이였고 동네에서도 자주 만나는 사이라 큰 고민 없이 함께 부산으로 2박 3일 여행을 떠났다고 합니다. 하지만 여행 둘째 날부터 서로의 생활 리듬이 맞지 않는다는 사실이 아주 분명하게 드러났습니다. 윤경자님은 아침 잠이 많아 천천히 일어나 커피 한 잔을 마신 뒤 움직이는 편이었고, 반대로 유미정님은 새벽에 눈이 떠지면 바로 산책을 나가야 하루가 편안해지는 타입이었습니다. 여행 둘째 날 아침에도 유미정님은 숙소 근처를 한 바퀴 걷고 싶다며 윤경자님을 깨웠다고 합니다. 그 순간 윤경자님은 누운 채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미정아, 나는 조금만 더 자고 싶어. 잠이 부족하면 하루 종일 피곤해. 그러자 유미정님은 잠시 머뭇거리다 이렇게 답했다고 합니다. 그럼 나는 혼자 나갔다 올게. 그래도 조금 서운하네. 짧은 대화였지만 두 사람 사이에는 이미 작은 온도 차이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이후에도 식사 시간이나 이동 속도에서 서로의 방식이 계속 어긋나면서 자연스럽게 피로감이 쌓였다고 합니다. 평소에는 느끼지 못하던 작은 차이였지만 여행에서는 그 차이가 하루 종일 이어지며 서로의 마음을 조금씩 무겁게 만들었습니다. 통계청의 국내 여행 조사에서도 중장년층 여행 불편 요인 중 상당수가 동행인의 생활 패턴 차이 때문이라는 결과가 있습니다. 특히 식사 시간과 취향이 맞지 않을 때 우울감이나 스트레스를 느낀다는 응답도 적지 않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몸이 음식을 받아들이는 방식도 달라지고 소화 부담이나 건강 문제 때문에 먹을 수 있는 것이 제한되는 경우도 생기기 때문입니다. 윤경자님과 유미정님의 경우도 식사에서 또 문제가 생겼다고 합니다. 유미정님은 여행지의 유명한 음식점을 꼭 가보고 싶어 했지만 윤경자님은 자극적인 음식이 부담되어 가능한 한 간단하고 담백한 식사를 원했습니다. 결국 서로가 원하지 않는 식당에 번갈아 가게 되면서 눈치만 보게 되었고, 여행 후반에는 대화를 나누는 시간보다 침묵하는 시간이 더 길어졌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을 피하려면 먼저 서로의 생활 리듬과 식습관을 솔직히 나누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 식사에서 피하고 싶은 음식, 하루에 어느 정도 걷는 것이 편한지 등을 출발 전에 가볍게 이야기해 두면 좋습니다. 여행이라고 해서 모든 시간을 함께 보낼 필요는 없습니다. 아침이나 저녁에 서로의 패턴에 맞게 잠시 따로 움직이는 시간도 여행을 더 편안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서로의 생활 패턴이 다르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괜히 상대에게 맞추기 위해 애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무리해서 상대에게 맞추는 것은 오히려 체력과 감정 모두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자신의 리듬을 존중해주는 여행이야말로 더 큰 만족과 편안함을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윤경자님도 여행이 끝나고 나서 이런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서로 잘 맞는 줄 알았는데 생활 방식은 생각보다 달랐어. 나중에는 조금만 배려해도 충분했을 텐데 괜히 맞추려고 하다가 더 지쳤어. 이 말은 여행을 함께하는 사람끼리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조용히 알려줍니다. 결국 생활 리듬과 식습관의 차이는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깊어지는 부분입니다. 이 차이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여행이야말로
불필요한 오해를 막고 더 편안한 시간을 만들어줍니다. 서로의 리듬을 억지로 하나로 맞추려 하기보다 다르게 움직일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두는 것이 노년기의 여행에서는 더 지혜로운 방법이라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여행에서는 안전 문제가 예상보다 큰 부담이 될 수 있고 그 책임이 친구에게 전가되는 순간 두 사람의 관계가 크게 흔들릴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몸의 균형 감각이나 반응 속도가 예전 같지 않기 때문에 일상에서는 별일 아닌 상황도 여행지에서는 큰 위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72살 장정숙님의 사례가 그 대표적인 예였습니다. 장정숙님은 오랜만에 친구와 강원도로 여행을 떠났습니다. 둘 다 건강에는 자신이 있었고 여행지의 산책길 정도는 가볍게 걸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여행 이튿날 해변 근처에 있는 산책로에서 예기치 않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길이 습기로 미끄러워진 걸 모르고 내려가던 중 장정숙 님이 발을 헛디뎌 크게 넘어졌던 것입니다. 다행히 큰 부상은 아니었지만 발목을 삐어 오래 걷기 어려운 상태가 되었습니다. 넘어지는 순간 친구는 놀란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정수가 괜찮아. 어디 다친 데는 없어. 장정숙님은 걱정시키기 싫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조금 아프긴 한데 괜찮아. 미끄러워서 그랬나 봐. 하지만 마음속에서는 복잡한 감정이 올라왔다고 합니다. 넘어지는 순간부터 친구가 자기 때문에 여행을 망친 건 아닐까 걱정했고, 이동할 때마다 친구가 자연스럽게 부축해주는 모습에서도 부담을 느꼈다고 합니다. 게다가 숙소까지 이동하는 과정에서 택시를 급히 불러야 했고, 일정도 대부분 취소해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장정숙님은 계속 미안한 마음이 쌓였고, 친구에게는 부담을 주지 않으려고 말수가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은 나이가 들수록 더 잦아집니다. 통계청의 고령자 안전사고 자료에서도 65세 이상에서 발생하는 넘어짐 사고가 전체 사고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행지에서는 길 상태나 계단 구조가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사고 위험이 더 커집니다. 또한 여행 중 응급 상황은 단순한 사고를 넘어 이동과 일정 변경, 병원 방문까지 이어질 수 있어 동행한 친구에게 큰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부담이 마음속에 쌓이면 서로에게 자연스럽게 거리감이 생긴다는 점입니다. 다치거나 아픈 당사자는 미안함을 느끼고 그걸 지켜보는 친구는 말로는 괜찮다고 해도 마음 한편에 조심스러움이 생깁니다. 서로가 서로를 배려하는 마음이 오히려 무거운 분위기를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을 미리 예방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준비가 꼭 필요합니다. 첫째, 여행 전에 서로의 몸 상태를 솔직하게 나누는 것입니다. 무릎이나 허리 통증이 잦은지, 오래 걷는 것이 괜찮은지, 계단이 많은 곳이 어려운지 등을 미리 공유하면 일정 선택에 도움이 됩니다. 둘째, 여행지의 동선은 가능한 한평탄하고 쉬운 길로 선택하고 필요하다면 이동수단을 적절히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셋째, 혹시 모를 상황을 대비해 여행자 보험이나 간단한 응급약을 챙기는 것도 필수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상대에게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불편한 몸 상태를 숨기고 계속 움직이려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런 방식은 결국 사고 위험을 더 높이고 동행한 사람에게 더 큰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여행에서는 솔직함이 안전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장정숙님의 경우도 여행이 끝난 뒤 조용히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내가 다쳤다는 사실보다 친구에게 계속 미안해야 한다는 것이 더 힘들었어. 이 말에는 나이가 들수록 안전 문제가 단순히 몸의 문제가 아니라 관계의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깊은 깨달음이 담겨 있습니다. 결국 안전은 여행의 즐거움을 지키는 기본 조건입니다. 서로에게 부담이 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나이가 들면 무리하지 않고 조심스럽게 움직이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안전을 중심에 두고 계획한 여행이야말로 후회 없는 기억으로 남게 됩니다. 여섯 번째로, 여행이 끝난 뒤 오랜 친구와의 관계가 이전보다 멀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행은 서로에게 좋은 추억을 남기기도 하지만 동시에 평소에는 보이지 않던 마음의 간격을 드러내는 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감정의 여유가 줄어들고 갈등이 생겼을 때 이를 다시 회복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여행 이후에 오히려 거리감이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63살 조미선님의 경험이 그런 경우였습니다. 조미선님은 15년 넘게 알고 지낸 친구와 충청도 일대로 가벼운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둘은 평소에 자주 만나 식사를 하거나 취미 활동을 함께하는 사이였기 때문에 여행에서도 잘 맞을 것이라 믿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여행 중 작은 불편함이 조금씩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식사 메뉴를 고를 때도 이동할 때도 자연스레 한쪽이 양보하는 상황이 반복되면서 조미선님은 점점 부담을 느꼈다고 합니다. 여행 마지막 날, 친구가 이렇게 말한 순간 조미선님의 마음은 더 무거워졌다고 합니다. 미선아, 이번에는 내가 너한테 좀 맞춰준 것 같아. 다음에는 네가 나한테 좀 맞춰줘. 그 말을 들은 조미선님은 곧바로 답하기가 어려웠다고 합니다. 말 자체는 부드러웠지만 그 말 안에 담긴 마음이 자신이 생각하던 것과 조금 다르게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자신도 나름대로 배려한다고 생각했는데 충분하지 않았던 건지 어딘가 서운했던 건지 쉽게 가늠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여행이 끝난 뒤에도 그 말이 마음에 오래 남았다고 합니다. 평소 같으면 먼저 연락하던 조미선님이 이번에는 며칠 동안 메시지를 보내지 않았고 친구도 먼저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헤어진 순간의 어색함이 그대로 이어져 서로 조심스러워졌고 결국 예전만큼 편하게 연락하기가 어려워졌다고 합니다. 이러한 상황은 나이가 들수록 더 흔하게 나타납니다. 외국의 한 관계 연구에서도 함께 여행한 뒤 관계가 더 가까워지는 경우보다 작은 갈등이 마음에 남아 거리가 생기는 경우가 중장년층에서 더 높게 나타난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여행이라는 환경은 하루 종일 함께 움직여야 하고 모든 선택을 함께 해야 하므로 잠시라도 불편한 순간이 생기면 그 감정이 더 길게 남기 때문입니다. 특히 친구 관계에서는 서로의 감정을 깊이 설명하는 일이 쉽지 않기 때문에 오해가 자연스럽게 쌓일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솔직함보다 조심스러움이 앞서게 되고 이 조심스러움이 오히려 더 큰 거리감을 만들기도 합니다. 여행 중에 작은 마음의 상처가 일상으로 돌아와도 쉽게 사라지지 않고 예전처럼 편하게 만나기 어려워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줄이기 위해서는 여행 중 불편함이 생겼을 때 바로 짚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큰 대화를 나누라는 뜻이 아니라 잠깐 쉬는 시간에 가볍게 이야기해 보는 것만으로도 오해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동 중 잠시 멈춰 서로의 컨디션을 확인하고 마음에 걸리는 부분이 있다면 톤을 낮추어 조용히 나누면 충분합니다. 또 일정 중 하루나 반나절 정도는 각자 원하는 대로 움직이는 시간을 만드는 것도 관계를 지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조미선 님도 여행 후 시간이 꽤 지나고 나서야 이런 깨달음을 얻었다고 합니다. 여행에서는 가까운 관계일수록 더 조심해야 한다는 걸 알았어. 예전처럼만 생각하면 안 되더라고. 이 말은 나이가 들면서 관계를 지키는 방식도 함께 달라져야 한다는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결국 여행은 좋은 기억을 만들기 위해 떠나는 것이지만 나이가 들수록 그 과정에서 관계가 흔들릴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서로의 여유와 감정을 충분히 배려하고 필요할 때는 잠시 거리를 두는 지혜가 있어야 여행 후에도 예전처럼 편안한 관계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일곱 번째로, 나이가 들수록
여행은 누구와 가느냐보다 어떻게 마음을 편하게 유지하느냐가 더 중요해진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람마다 여행에서 원하는 것이 달라지고 특히 노년기에는 조용히 쉬고 싶은 사람과 새로운 경험을 하고 싶은 사람 사이의 차이가 크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친구와의 여행이 반드시 좋은 선택이 아니라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이 오히려 관계를 지키는 길이 되기도 합니다. 69살 김현정님은 몇 해 전까지만 해도 친구들과 함께 여행을 다니는 것을 가장 큰 즐거움으로 여겼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친구들과의 여행이 예전만큼 편안하지 않다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해 가을, 김현정님은 2명의 친구와 함께 전주로 여행을 떠났습니다. 처음에는 맛있는 음식을 먹고 오래된 거리도 걸어볼 생각에 들뜬 마음이 컸지만 여행이 진행될수록 조금씩 피로감이 쌓였습니다. 한 친구는 사진 찍는 것을 좋아해 여행 내내 멋진 장소를 찾고 싶어 했고, 다른 친구는 조용한 카페에서 오래 머물며 쉬는 것을 선호했습니다. 김현정님은 두 친구 사이에서 자연스럽게 조율하는 역할을 하게 되었고, 자신이 원하는 여행이 무엇인지 생각할 틈이 없었습니다. 여행 둘째 날 오후 친구들이 각각 원하는 방향을 말하던 순간, 김현정님은 잠시 숨을 돌리고 싶어 조용히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나는 잠깐 혼자 걷고 싶어. 너희는 먼저 갔다 와. 말은 부드럽게 했지만 마음속에는 이미 여러 감정이 섞여 있었다고 합니다. 친구들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었고, 동시에 자신이 왜 이런 감정을 느껴야 하는지 생각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다 문득 깨달은 것은 오랫동안 함께한 친구라고 해도 여행이라는 환경에서는 각자 원하는 것이 다르고 그 차이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이었습니다. 여행이 끝나고 일상으로 돌아온 뒤 김현정님은 조용히 자신의 여행 방식을 되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혼자 강릉으로 짧은 1박 여행을 다녀왔다고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고 싶은 시간에 일어났고 해변에서 원하는 만큼 쉬었으며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점이 너무 편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날 저녁 숙소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이게 나한테 맞는 여행이었구나. 괜히 누군가에게 맞추려 하지 않아도 돼서 정말 편했어. 그 경험 이후 김현정님은 여행을 계획할 때 가장 먼저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누구와 가면 편할지보다 어떤 방식이 자신에게 가장 자연스러운지 고민하는 시간을 갖게 된 것입니다. 친구들과의 여행을 전혀 하지 않는다는 뜻은 아니었습니다. 다만 관계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서로에게 부담이 되는 형태의 여행은 줄이고 가끔은 가벼운 하루 나들이나 짧은 산책 같은 작은 형태로 만나는 것이 더 좋다는 점을 알게 된 것입니다. 중장년층 여행 조사를 살펴보면 50대 이후 여행을 혼자 떠나는 사람의 비중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외로운 여행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편한 여행 방식을 찾게 된 자연스러운 흐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더 이상 복잡함을 원하지 않고 조용하고 느긋한 시간을 원하는 사람들이 많아진 것입니다. 여행은 결국 자신에게 맞는 방식으로 떠날 때 가장 즐거운 기억으로 남습니다. 오랜 친구라고 해서 반드시 함께 여행해야 한다는 법은 없고, 혼자 떠나는 여행이나 가족과의 여행이 더 편안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누구와 함께 하느냐가 아니라 여행이 끝난 뒤 마음이 얼마나 가벼운지, 그 시간 속에서 자신을 잘 돌볼 수 있었는지입니다. 김현정님 역시 이제는 여행 계획을 세울 때 자연스럽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내가 편해야 여행이구나. 사람보다 내 마음이 먼저여야 한다는 걸 이제서야 알았어. 그 말에는 나이가 들면서 여행과 관계를 바라보는 시선이 조용히 변한다는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결국 노년기의 여행은 함께 떠나는 사람을 중심으로 생각하기보다 나의 마음과 몸이 편안한 방식이 무엇인지 스스로 묻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 답을 찾게 되면 여행은 더 이상 부담이 아니라 삶을 부드럽게 가꾸는 시간이 됩니다. 지금까지의 이야기에서 공통적으로 드러난 것은 나이가 들수록 여행은 단순한 이동이 아니라 마음과 몸의 균형을 맞추는 과정이라는 점입니다. 친구와 함께 떠났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순간이 편안할 것이라고 기대하지만 실제로는 체력의 차이, 생활 방식의 차이, 생각의 차이가 자연스럽게 드러나면서 서로에게 부담이 될 때가 많습니다. 여행이라는 환경이 하루 온종일 함께 머무는 시간이기 때문에 작은 감정도 크게 느껴지고 잠깐의 오해가 오래 남을 수 있습니다. 이야기에 등장했던 여러분들의 경험도 모두 같은 방향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오랜 친구 박정희님은 서로의 움직임이 맞지 않는 순간 여행의 분위기가 흔들리는 경험을 했고, 김수란님은 돈 문제로 인해 친구와의 오랜 관계에 작은 균열이 생겼습니다. 또한 최영애님과 윤경자님의 사례에서는 건강과 생활 리듬의 차이가 여행 전체의 흐름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장정숙님은 안전 문제 때문에 마음의 짐을 느끼게 되었고, 조미선님은 여행이 끝난 뒤 관계가 자연스럽게 멀어지는 경험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김현정님은 누구와 가는지보다 어떤 여행이 자신에게 편안한지 고민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조용히 깨달았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는 나이가 들었다는 사실이 여행을 막는 이유가 아니라 오히려 여행을 더 지혜롭게 바라봐야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여행은 즐겁기만 한 시간이 아니라 나의 몸과 마음을 잘 알아야 비로소 행복한 시간이 됩니다. 누구에게 맞추기 위해 떠나는 여행은 결국 부담이 되고 서로에게 미안함만 남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나에게 맞는 속도와 방식으로 여행을 선택한다면 오히려 더 깊고 편안한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는 여행을 계획할 때 먼저 스스로에게 물어보면 좋습니다. 나는 어떤 시간 속에서 편안함을 느끼는지, 나에게 맞는 움직임은 무엇인지, 누구와 함께 해야 마음이 가장 가벼운지 말입니다. 그 답을 찾는 과정이야말로 노년기의 여행을 더 풍요롭게 만드는 첫걸음입니다. 여행은 꼭 멀리 가지 않아도 되고 누군가와 함께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행이 끝난 뒤 마음이 더 가벼워지고 일상이 조금 더 따뜻해지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노년의 삶을 지혜롭게 채워갈 수 있는 이야기들을 계속 전해드릴 예정입니다. 오늘 이야기 중 마음에 닿은 부분이 있었다면 댓글로 숫자 2를 남겨주세요. 그 작은 나눔이 같은 고민을 하시는 분들께 큰 위로가 됩니다. 노후의 지혜는 거창한 것이 아니라 이런 작은 연결에서 시작됩니다.